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최근 화제작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벌써 이 작품은 나온 지가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전투신, 검투사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볼거리가 풍부해서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게르마니와의 전투에서 멋지게 승리를 한 막시무스, 전선에 나와 있는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이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아들이 아닌 막시무스에게 권력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황제의 아들 콤모도스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데요. 왕좌의 자리를 이어받은 콤모도스는 막시무스에게 충성서약을 명령하지만 이를 거부한 막시무스는 죽을 고비를 넘겨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그의 아내와 아들은 이미 살해당한 후였는데요. Mark of the Legion. Deserter. Maybe so, but who cares? 투기장의 검투사로 매일매일 훈련을 받습니다. 군인, 총사령관 출신은 역시 다르잖아요. 승승장구하는 막시무스. 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새로 즉위한 황제 콤모도스를 향한 복수심 그뿐이었는데요. 검투사로서 매 경기 승리를 쌓아가면서 그의 인기와 명성은 나날이 높아집니다. 둘은 최후의 검투 경기를 벌이고 막시무스는 콤모도스를 죽이고 자신도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전의 황제 선왕의 유지를 밝히고 로마는 제정에서 공화정으로의 복귀를 암시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은 사색에 잠기고 뭔가 이렇게 좀 철학적인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는 달리 콤모도스는 헤라클레스를 흉내내서 사자 가죽을 뒤집어쓰고 손에는 곤봉을 들고 있는데요. 그의 옷차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그는 영화에서처럼 검투사로서의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세서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아버지와는 좀 딴판이죠. 콤모도스가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죽이는 이런 스토리의 영화는 글래디에이터와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영화 두 편이 있는데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트랩 대령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여기서는 그 폭군 콤모도스 황제로 열연을 한 것도 영화의 재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연제 중에 마지막 황제, 그 똑똑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왜 아들에게 황제 후계 자리를 주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잠시 로마 황제와 그 로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현명한 황제 5명이 연이어서 그 다스리는 오연제 황금시대를 거치고 오연제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통치를 하던 시기였는데요. 그 당시 특징은 황제가 되기에 적합한 인재를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있던 4명의 황제는 아들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본인이 황제가 된 이후에 아들이 태어나서 사실 그한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만약에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한 막시무스에게 제국을 물려주게 되면은 만약 이게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로마 제국은 그 내분에 휩싸여서 두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통성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콤모도스는 아버지가 황제가 된 이후에 태어나서 내내 왕세자로 황태자로 이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제위를 다른 사람께 주면은 자신도 물론 좀 불만이 생기겠죠. 이 때문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아들이 15세가 되던 해에 일찌감치 공동 황제의 자리를 주었고 게르마니쿠스라는 칭호까지 주어서 후계 구도를 문제없이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영화에서와는 달리 게르메니아 전선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이미 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영화에서처럼 콤모도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아닌 자연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유언도 남아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자신의 아들인 코모도스를 도와서 잘 이끌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과, 둘째, 지금 치르고 있는 게르마니아 전쟁을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 이끌어갈 것,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황제된 코모도스는 전쟁을 빨리 끝마치고 로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전쟁을 충분히 이제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굴욕적인 그 강화 협약을 맺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황제로 즉위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대대적인 검투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근데 이때 전선의 장군들은 일종의 모순 상태를 겪게 돼요. 근데 분명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신들의 전 황제는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했었는데, 또 첫째 조건인 자신의 아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양측면 중에서 결국에는 첫 번째 유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막시무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완전히 허구적인 측면이 많아요. 몇몇 후보가 있긴 하지만은 장군에서 노예, 검투사가 된 사례는 있지 않습니다. 막시무스의 모델과 그나마 좀 근접했던 장군, 군단장 발레리우스 막시미아누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실존 인물은 186년에 집정관의 관직에 오르게 되는데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은 후 6년이 지난 후인데 이름과 군단장이었다는 것 빼고는 영화와 관련성은 크게 없습니다. 최소한 전 황제가 죽고 6년 동안은 계속해서 전선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루킬라는 정말로 동생 코모도스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영화의 여주인공 배우처럼 실제로 루킬라는 로마의 미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일찌감치 결혼을 하고 미망인 상태였습니다. 영화에서와는 달리 굉장히 속이 좁고 좀 충동적인 인물이었는데, 코모도스가 황제가 되고 2년 후 암살을 도모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루킬라는 20살 연상이었던 루키우스 베루스와 결혼을 하는데요. 그는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 공동 황제였던 사람인데, 결혼 후 5년 뒤에 죽게 되고 루킬라는 19살의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를 장군 폼페이아누스와 결혼시키려고 하는데요. 루킬라 입장에서는 한때 자기가 황비이자 황후 소리를 듣던 내가 왜 총독에 불과한 그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불만이 되게 많았었고, 이 때문에 황후의 지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지로 결혼한 부부 사이가 원만할 일은 없겠죠. 부부 사이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코모도스가 황제가 되고 그의 아내 크리스피나 황비가 아이를 갖게 되자 자신은 이제 그 빛 좋은 개살구, 말만 황후이지 솔직히 좀 뒷반 늙은이가 된 것이 좀 불만이 생겨서 자신의 사촌인 마르쿠스 우미디우스를 황제에 앉히는 조건으로 동생의 암살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코모도스 입장에서는 11살 연상인, 마치 어머니처럼 믿고 따르던 루킬라의 황제 암살 미수 사건으로 유능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평범했던 황제 코모도스는 큰 충격을 받고 본격적인 폭군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코모도스는 검투 시합 중에 사망하는 것으로 영화에서는 그려져 있는데, 실제 코모도스는 프로 검투사와 시합을 하는 것이 취미였었고 모든 무기를 잘 다루는 능숙한 솜씨였지만, 코모도스가 살해된 곳은 경기장이 아닌 자신이 살던 황궁의 욕실이었습니다. 그의 측근이었던 애첩 마르키아, 그리고 침실 담당 노예 에클레투스는 황제 암살을 모의를 하고 황제의 레슬링 코치였던 나르키소스를 설득해서 황제를 죽이게 하는데요. 그 이후에 그 세 명의 그 행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사히 도망을 갔는지 전역이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게 알 수가 없는데요. 영화에서는 그 코모도스가 죽고 마치 이제 공화정으로 복귀를 하고 뭔가 좀 밝은 미래가 있는 것처럼 영화 마무리를 지었지만은 로마는 코모도스가 죽고 본격적인 내전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4년 동안 무려 5명의 장군들이 황제를 자처하고 전쟁을 벌였는데요. 군대를 가지고 있던 군단장들은 더 이상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유언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딱히 코모도스 뒤를 이을 정통성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았고요. 이때야말로 기회는 찬스라고 해서 많은 장군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때부터 로마는 혼란기에 접어듭니다. 물론 이 시기에 당장 로마가 어떻게 된 건 아니지만은 확실히 이때부터 대제국 로마는 서서히 침몰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